네, 안녕하세요. 나이가 들어서도 뭐랄까 젊었을 때처럼 좀 활기차게 또 내 힘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다들 간절하시죠? 아, 그렇죠. 정말 그렇죠.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 운동하다가 다치면 어떡하나? 아,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? 이런 걱정들도 있으실 거예요. 네, 맞아요.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요. 실제로 65세 이후에 좀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입원 위험을 48%나 높일 수 있다. 이런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경고가 있더라고요. 네, 48%면 정말 높은 수치죠. 이게 단순히 몸이 좀 힘든 걸 넘어서 그 소중한 독립성, 이걸 잃을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런 혼란이나 두려움 속에서 그럼 어떤 운동이 정말 내 몸을 지키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까? 네,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길을 찾는, 가이드가 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노년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운동 3가지, 그리고 반대로 꼭 필요한 운동 3가지,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아, 좋습니다. 그럼 일단 우리가 좀 피해야 할 위험 요소들부터 살펴볼까요? 네. 첫 번째가 고강도 달리기인데 이게 젊을 때는 건강의 상징 같았잖아요. 근데 왜 위험할까요? 그렇죠. 이게 자료들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 뼈는 아무래도 좀 약해지고 관절 연골도 좀 닳는데 달리기는 발 디딜 때 충격이 꽤 크거든요. 아, 그렇죠. 충격이 있죠. 네. 그리고 또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느끼는 감각,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좀 둔해지면서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심장에도 좀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해요. 실제로 어떤 정형외과 스포츠 물리치료 연구 보니까 이런 달리기가 65세 이상에서는 무릎이나 고관절 부상 위험을 58%나 높인다고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. 네. 여기서 더 좀 걱정되는 건 한번 다치면 이게 회복이 젊을 때 같지 않다는 거예요. 더디죠. 아, 맞아요. 회복이 문제죠. 네. 그래서 사소한 부상이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. 또 부상 경험 자체가 운동하면 다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어져서 활동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. 활력을 찾으려다 오히려 더 움츠러드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. 바로 그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피해야 할 운동은 고중량 웨이트 리프팅이네요. 이것도 뭔가 힘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위험하다고요? 네, 이게 혈압을 갑자기 확 높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혈관에 부담을 주고 심하면 뇌졸중 위험까지 높인다.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.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였죠? 아, 혈압 문제군요. 네. 그리고 힘줄이나 인대가 좀 약해져 있을 수 있는데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. 사실 스스로는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. 맞아요. 그게 함정이죠. 겉으로 느끼는 거랑 다르되 우리 몸속에서는 근육 탄력이라든지 뼈 밀도, 심장 기능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무게가 지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좀 간과하기 쉬운 거죠. 중요한 건 과거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겁니다. 네, 현재 상태에 맞추는 거 중요하네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건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라고 나왔어요. 박스 점프나 버피처럼 좀 순발력 있게 팍팍 움직이는 거요? 네, 그거죠. 이게 왜 위험한가요?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 보면 낙상이 노년층 부상이랑 사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이런 운동은 갑작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낙상 위험이 아주 높다고 경고하더라고요. 네. 특히 이제 힘줄이나 인대가 예전 같지 않게 좀 약해져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큰 충격을 주면 골절이나 심하면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. 아,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이런 부상에 대한 두려움, 이게 또 문제예요. 한번 넘어지면 또 넘어질까 봐 불안해서 외출도 잘 안 하게 되고 활동도 줄이게 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심리적으로 위축되죠. 그러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. 이게 단순히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걸 넘어서 삶의 반경 자체가 확 좁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. 와,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. 자, 그럼 이런 위험들을 피하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 해야 할 운동은 뭘까요? 이제 좀 희망적인 쪽으로 가보죠.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는 활기차게 걷기입니다.
정말 간단하잖아요. 그렇죠. 제일 기본이죠. 근데 이게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. 하버드 의대 연구를 보니까 매일 한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최대 41%까지 낮출 수 있대요. 와, 41%요? 대단한데요? 네, 심장, 근육, 뼈 건강은 뭐 기본이고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니 정말 놀랍죠. 네, 사실 걷기의 진짜 매력은 뭐랄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그 접근성, 그것도 크고요. 또 정신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. 아, 정신적인 면도요. 네, 걷다 보면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도 나오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인다는 어떤 자율성, 그리고 세상과 연결된다는 느낌, 이런 걸 주거든요.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진짜 활력을 주는 거죠. 네, 그렇겠네요.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인데요. 너무 숨차게 말고 옆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, 그 정도 강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편안한 대화라 가능한 정도. 자, 두 번째 추천 운동은 균형 운동입니다. 자료에서는 이걸 낙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패 이렇게 표현했던데요. 아, 네. 인상적인 표현이죠.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? 이게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힘만 기르는 게 아니고요.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는 근육, 그 안정근이라고 하죠. 그리고 신경계를 같이 훈련시켜서요. 갑작스런 상황이 닥쳤을 때 몸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. 아, 반사신경 같은 걸 키우는 거군요. 그렇죠. 미국 노인위원회 통계 보면 65세 이상 4분 중 1분이 매년 넘어진다고 하잖아요. 네, 생각보다 많죠. 근데 균형 운동이 이 위험을 최대 37%까지 줄여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. 와, 37%면 엄청나네요. 그리고 이게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랑 직접 연결돼요.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넘어질 걱정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더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되죠. 아, 그렇겠네요. 혹시 넘어질까봐 외출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겠어요. 그렇죠.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주는 셈이죠. 그리고 뭐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, 이것도 아주 큰 장점이고요. 네. 자,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운동은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. 이게 나이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 있잖아요. 이걸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근감소증이 정말 무섭거든요. 6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근력이 최대 15%씩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. 15%나요? 와. 네, 어떤 노암의 신체 활동 관련 저널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너무 무겁지 않게 적당한 저항 운동을 꾸준히 한 노년층은 근육량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, 뼈 밀도, 심지어 정신적인 민첩성까지 향상되었다고 해요. 오,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네요. 그렇죠. 일상생활에서 뭐 장바구니를 든다거나 계단을 오르는 거, 이런 기본적인 활동 능력이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자신감도 당연히 올라가고요. 아까 피해야 할 운동으로 고중량 웨이트리프팅을 꼽았는데 이건 가벼운 근력 운동이잖아요. 차이가 뭘까요? 네,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. 가벼운 근력 운동은 막 무거운 무게로 경쟁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. 지속 가능성, 그리고 안전성, 기능성,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. 아, 일상생활에 필요한 힘. 그렇죠. 예를 들어 장바구니를 들거나 병뚜껑을 따거나 계단을 오르는 그런 힘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. 젊음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독립성을 지키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노화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들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? 보내주신 자료들은 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내가 어떤 운동을 선택하느냐, 이게 앞으로의 내 모습, 그러니까 건강과 독립성, 그리고 삶의 활력 자체를 결정짓는다는 걸요? 네, 맞습니다. 그 잘못된 운동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, 뭐 부상이라든지 몸이 약해지는 거, 자유를 잃는 것, 이런 것들과 또 올바른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, 힘, 안정감,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는 활력, 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대비되는 거죠. 네.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가 그 선택을 하시는데 좀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잔류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 깊었어요. 결국 당신의 몸은 당신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. 아,
정말 그렇죠. 이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질문일까요? 이 모든 위험과 또 이점들을 알게 된 지금, 여러분이 꿈꾸는 그 건강하고 자유로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? 딱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